오늘은 크렘 브렐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렘 브렐레는 프랑스식 전통 디저트인데요. 여기서 브렐레는 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렘 브렐레는 불에 탄 크림을 뜻합니다. 탄 효과를 황설탕과 토치를 이용해서 주도록 할 텐데요. 이에 쓴맛과 바삭한 맛이 크림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하고 대비되면서 좀 더 풍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맛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서 조리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3개와 그리고 황설탕, 생크림은 가당일 경우에는 설탕을 조금 줄여주시는데요. 무당일 경우에는 정량의 설탕을 넣어서 조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게 바닐라 빈인데요. 이 바닐라 빈이 가격도 좀 더 높고 그리고 손질하시고 조리하시기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량 조리 시에는 바닐라 오일을 이용해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먼저 달걀 3개를 노른자, 흰자를 분리해서 노른자만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진 노른자 3알에 설탕 35g을 넣고 저어주도록 할 텐데요. 먼저 노른자를 휘퍼로 살짝 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량의 황설탕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황설탕하고 노른자를 넣고 조금이라도 방치하게 되면 작은 설탕 결정이 생기기 때문에 바로 저어 주셔야 되고요. 이때 저으실 때 너무 세게 저게 되면은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이 완성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무 빨리 젓지 마시고 천천히 설탕이 녹을 정도까지 충분하게 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크림을 먼저 냄비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가볍게 데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데우는 온도는 70에서 80도 정도로 데울 텐데요. 생크림이 잘 탈 수 있으니까 센 불로 하면 가장자리가 타기 쉽기 때문에 약불에서 천천히 데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바닐라 빈이 좀 가격대도 높고요. 그리고 손질하시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량 조리하실 때는 바닐라 에센스를 이용해서 조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조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바닐라 빈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넣어서 끓여주시고 그리고 바닐라 에센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데워진 생크림에 달걀을 섞으실 때 그때 정량 5g을 넣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크림을 데우실 때는 약불로 대량으로 끓이시기가 사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면 가장자리가 온도가 낮더라도 좀 눌러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중탕으로 데워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크림 가장자리에 기포가 조금씩 보글보글 생기게 되면 바로 불을 꺼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온도가 70에서 80도일 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 아까 저었던 황설탕하고 노른자하고 섞어 놓았던 첫 번째 볼에다가요 70도에서 80도로 데운 생크림을 섞어 주도록 할 텐데 이때 섞어 주실 때요 얘가 온도가 조금 뜨거우니까 달걀 노른자가 뭉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가면서 좀 온도를 식혀가면서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완성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품이 생기지 않게끔 너무 세게 젓지 마시고 천천히 저으셔서 거품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저은 다음에 바닐라 에센스를 5g 계량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바닐라 에센스는 차가운 온도일 때 넣어주셔야 향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닐라 빈은 이때 넣으시게 되면은 향이 잘 안 날 수 있으니 생크림을 데울 때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액체류가
다 풀렸으면 여기에 바닐라 에센스를 5g을 넣고 혼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g을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 거품이 최대한 덜 생길 수 있게끔 저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살 저어준다고 해도요, 거품이 고운 거품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거품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과정일 수 있겠지만 완성품을 조금 더 매끄럽게 완성하고 싶으시다면 고운 채를 이용해서 한번 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기 그릇에다가 믹싱해 놓았던 크렘 브렐레 반죽을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량 조리하실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기 그릇에 제공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호일컵으로 된 용기를 이용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당연히 사기 그릇하고 호일컵하고 열 전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굽는 시간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구울 때 여기 팬에다가 물을 일부 넣어가지고 얘를 거의 찌듯이 부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조절을 안 해주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네, 크렘 브릴레를 이제 열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다가 구워줄 텐데요. 여기에 온도는 170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 구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오븐이나 시간 그리고 도구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게 물을 넣고요. 중탕으로 크렘 브릴레를 익혀주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중탕으로 익혀주는 이유는 훨씬 더 중탕으로 구워주게 되면 크렘 브릴레가 부드럽고 그리고 위에 표면도 매끄럽게 익혀지기 때문에 중탕을 해서 오븐에 구워서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을 할 거기 때문에 보다 오븐팬의 두께는 좀 깊은 팬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처음에 먼저 그릇을 놓으시고 이 그릇에 한 50% 정도 잠길 정도의 물을 먼저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은 훨씬 빠르게 조리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따뜻한 물을 이용해서 먼저 컵에 30%에서 50% 정도 잠길 정도의 물을 먼저 부어주시고요. 그릇을 넣게 되면은 물의 수위가 훨씬 조금 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서 물을 먼저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해 놨던 크렘 브렐레 그릇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간격은요, 굳이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깝게 대량으로 놓고 한 번에 구워주셔도 될 것 같고요. 170도에 예열된 오븐에서 25분 정도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구워진 크렘 브릴레를 30분 동안 냉장에 넣어 주신 다음에 충분히 식히고 나서 그 다음 탄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황설탕과 토치를 이용해서 효과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설탕을 뿌려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전면에 다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토치를 이용해서 그을려 주도록 할 텐데요. 이때 대량 조리를 하게 되면은 토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다 굽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브로일러를 이용하셔가지고 효과를 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낮춘 다음에 전체적으로 설탕이 그을리게끔 구워주시는데요. 이때 너무 또 센 열에서 오래 하시게 되면은 너무 맛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만 그을려서
색이 카라멜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설탕이 굳으면서 사탕처럼 단단해지는데, 여기에 이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냉장 보관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수분 때문에 이 위에 사탕처럼 굳어진 딱딱한 게 다시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관하실 때는 구워진 상태, 요 30분 동안 식힌 그 상태에서 냉장에 냄새가 배이지 않게끔 밀봉만 하시게 되면은 한 하루 놓으셔도 제공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공하기 직전에 황설탕을 토치나 브로일러로 녹이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크렘브릴레를 그냥 이렇게 베이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녹차라든지 아니면 홍차, 그리고 뭐 감귤류의 제스트를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